익히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공자님 말씀을 생활 속에 녹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 바로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이 배움의 기쁨을 생활 속에 어떻게 녹이면서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도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는요, 안양천이 흐르고 도시 한가운데 4개의 명산이 있는 아주 자연이 숨쉬는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KTX 광명역 있고, 그리고 연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광명동굴이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네. 역시 광명시장님답게 광명이 된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네. 광명시가 특히나 이렇게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 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교육열이 아주 높은 도시인데요. 그 예전에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인근에 광명시가 서울시와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이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교육도시로 잘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광명시가 추구하는 게 평생학습이잖아요. 네. 근데 평생학습하면 그냥 말 그대로 평생학습하는 걸 떠올리는데 네. 시장님이 생각하는 평생학습은 뭔가요? 평생학습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펼쳐나갈 것인가. 지역사회 평생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학습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은 이제 평생 학습, 평생 배움을 통해서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좀 털어놔 주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지혜는 다 책 안에 있고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자신이 변화되면서부터 점점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나와 또 다른 나와 이웃이 함께 만나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면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평생 학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민 누구나 이런 학습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광명시민 누구누구나 전 국민 모두가 열린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광명시는 199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광명시의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선을 했습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부터 거의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잘한다고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사업들을 열심히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 그렇지만은 은퇴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도 있다면서요?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은퇴 없는 사회, 그리고 품격 있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게 인색, 그 다모작,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고요. 만족도가 조사해보면 거의 95% 예. 이상으로 납니다. 네, 은퇴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그럼 뭐 당연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시스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청년 상가 펼침이라 해가지고 그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3명 이상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어. 그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것이 실제로 청년들은요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달라서 함께 모여서 뭔가 쉬면서 놀면서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창작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원하는 게 사실은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인문학 프로그램 요구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좀 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스스로. 네. 그런 예.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예.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청년 사업가 육성까지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청년 그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네. 청년들한테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창업 자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육성된 청년 창업가들이 많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창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시 그들이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창업 지원 센터 안에서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광명시가 코로나19 스톱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 해서 총 170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물품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 모았는데 어제도 그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 기업가가 기부하러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텐데 네. 아까도 몇 명이 모이면 공간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는데 네. 광명시의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 선언문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명시 전역을 평생 교육장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평생학습 선언문에. 그래서 광명의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만들면 생활복합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도서관 안에 최근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협업하고 네. 또 창업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그 하나하나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을 새롭게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은 광명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가면 못 들어갑니다. 가고 싶은데요. 아나운서님이 강의를 한번 오시죠. 아,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들어갈 네. 그렇지, 강연하러 가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일단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걸로. 네. 네. 아, 그리고 또 듣기로는 광명에는 시민 전문가를 위해서 광명자치대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어요. 예. 그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명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대학에서 운영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자치대학이니까 우리 지역 연구과라는 예,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가 네. 5개 과인데요. 네. 도시재생학과, 아. 자치분권학과, 네.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과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네. 선발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네. 그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네. 이것이 다 지역 문제와 관련돼 있고 내 삶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구체적인 전공 공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확실히 전문가가 될 수 네,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자기 경험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워크숍도 하고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도 같이 진행하면서 네. 실제로 그 전문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역의 리더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그럼 거기서 저 연구 개발되고 이런 걸 시정에 적극 운영하고 이런 방안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또 인정받는 분들은 뭐 시에서 사실 요즘은요 기관제든 임기제든 새로운 영역에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럼 더 열심히 하시겠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문제를 네. 함께 좀 해결하고 이웃과 네. 협동하고 네. 그러면서 자치 리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네요. 네. 너무 취지가 좋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겠어요. 확실히. 변화의 바람이 불죠.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시민력이 높아집니다. 네. 시민의 힘. 광명시가 토론회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500인 원택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온라인 투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그 시민들한테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해서 단위별로 소단위별 토론회를 몇 차례 해서 그분들이 한 50여 가지의 의자를 선정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지금. 그걸 그 시민들이 이렇게 그 우선순위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토론도 학습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 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그 힘으로 시정을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 행정을 펼쳐나가는 가장 큰 힘의 주체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시민들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걸 이끌어가는 이렇게 됐네요. 그럼 거기서 보람도 찾으실 것 같고 이 광명시 전체가 평생학습장이면서 개개인도 평생학습을 스스로 주도해가는 이런 분들이 되겠네요.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그 내용 중에 느슨한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느슨한 학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을 평생교육정화로 이렇게 전환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카페나 이런 곳을 이 평생교육장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이제 시가 지정을 해주면 그곳에서 자기가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또 그곳에 와서 누구든지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기후 에너지와 관련해서 넷제로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넷제로 카페. 넷제로 카페.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건데요. 넷제로 카페 4개를 선정했는데요. 그 카페에서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 카페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요, 그 딸기 주스 먹고 싶어요. 그러면 딸기 줍니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밟으면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해서 주스 마시고 거기서 에너지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의 재밌네. 그것이 다 평생학습장이 되는 곳이고 그것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안에서 나눔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시민 주도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광명시가 정말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근데 앞으로 시장님의 계획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앞으로 광명시는 이런 평생학습 체계를 좀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시가 좀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시민 주도로 좀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시민 주도로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그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광명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많이 참여해서 그들의 힘으로 광명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광명시 그리고 그 토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